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화브로입니다. 기분 좋은 속보가 하나 또 떴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잠정 합의 상태가 됐다면서 기사들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더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재밌고 그리고 쉽게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잠정 합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합의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잠정 합의라는 뜻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잠정 합의 무슨 뜻이에요? 양측이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의견도 좁혀지고 기본적인 합의 내용을 도출한 정도, 아직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나쁘지만은 않은 분위기 같아요. 저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선 참 긍정적인 소식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이번도 과거와 똑같은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요? 미국의 양 당은 이번에도 높은 판돈을 걸고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디폴트가 되기 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합의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이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권은 속도가 생명일 것 같아요. 합의가 된다고 해도 그 후에 할 일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초안도 작성해야 되고 입법 문서도 만들어야 되겠죠. 또 투표도 해야 되고, 지금 분위기로 봐선 아마 다음 주 주말 정도 되면 웬만큼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6월 3일, 6월 4일 정도. 제닛 옐런이 6월 초가 되면 연방정부 돈이 바닥이 난다, 미국이 디폴트가 된다, 이렇게 겁을 계속 줬었는데 이게 우연인지 진짜였던 건지 어쨌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부채 한도 협의 시기는 옐런이 경고하던 예상 디폴트 시기랑 우연히 딱 맞물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다행히도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두 번째 소식이에요. 두 번째 소식은 연준의 의사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최근에 연준 회의록이 발표가 됐었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준의 회의록은 연준이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어떤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회의록을 잘 살펴보다 보면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을 예상하는데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끼리 투자 전략도 수립해 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번 회의록의 주된 포인트만 짚어드리려고 해요. 일단 연준은요, 경기 침체가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현재의 재정 상태가 빠듯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은행들의 신용 조건은 앞으로 더 강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올해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도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2025년 내후년이 되면 다시 실업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은요, 금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연준의 의사록은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부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에요.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6월 14일엔 FOMC 회의가 끝나게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열릴 6월 FOMC 회의에서는요, 나올 만한 사항들을 우리는 미리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경제 전망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아마 지금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는 최종 금리나 이런 것들을 잣대로 삼고 아마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업률에 대한 사항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6월 회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낙관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시장은 어때요?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회의를 통해서 그 실상은 우린 정확히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금리를 더 올린다는 식으로 연준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반대로 시장의 예상과 비슷하게 부합이 되면서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의 꾸준한 상승세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흥미진진한 6월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연준이 10번 이상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해왔던 것처럼 다음 달 회의에서도 또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이번엔 갑자기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금리 동결을 선택하게 될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의 미국 금리가 몇이에요? 벌써 5.25%입니다. 만약 다음 달 회의 때
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5.5% 금리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5.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공포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달 6월 FOMC 회의에서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게 된다면, 금리를 또 올려버리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또 공포에 휩싸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시장은요, 9월달 안엔 무조건 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런 희망에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약 다음 달 회의 때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는다면 금리가 5.5%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시장은 당연히 겁을 먹게 될 거예요. 포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던 6월달 시장이 금리 인상 때문에 또다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당연히 그 다음 달 7월 회의 때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아, 연준이 또 올리는 거 아니야? 6월에도 올렸는데 7월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끝장을 보려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시장에 들게 되면서 시장이 또 겁에 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현재의 5.25%가 최종 금리가 될 거라고 보던 시장이 갑자기 9월달까지 금리가 5.75%까지 올라갈 거란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회의는 6월, 7월, 또 9월에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선 금리 동결, 금리가 잠시 멈추기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금리 동결이 정말 6월 회의에서 튀어나왔다? 그럼 아마 시장은요, 크게 환호할 수밖에 없겠죠. 금리 동결도 피벗의 단계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6월달 회의던 7월달 회의던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동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마냥 너무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연준은요, 2023년 올해 피벗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계속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저 시장이 혼자서 낙관적인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현재 5월달의 시점에서 7월과 9월 회의를 예상하기에는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당장 다음 달 6월 회의만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현재 연준 위원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자기들끼리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부 위원들은요, 6월 달에 열릴 FOMC 회의에서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노동시장이 빠듯하다는 게 그들의 논리예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우린 여전히 강력한 고용 보고서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대요. 핵심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2%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으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말자고 주장하는 위원들도 살펴보면 좋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가만 듣다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가만히 지켜보길 희망한다는 거였습니다. 금리를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지연 효과라는 게 있고 마침 은행들의 신용흐름도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당장 계속 올리지 말고 동결도 하면서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좀 지켜보자. 그래도 경제지표가 별로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나중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려도 되지 않냐,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현지 시장을 보면요, 중소은행들의 파산 우려도 상존하고 있잖아요. 신용대출 조건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또 어디서 균열이 생겨서 충격이 오기 전에 금리 인상은 잠시만 멈추자, 그리고 상향을 먼저 조금만 지켜보자. 일부 연준위원들은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6월이든 7월이든 9월이든 금리 동결이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물론 계속 높아지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요, 금리 동결 이후에 연준이 필요로 했을 때 다시 금리 인상 카드가 튀어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벗이란 단어만 듣고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저는 이성을 갖고 적리식 투자만 꾸준히 진행할 생각이에요. 저도 한 명의 투자자로서 누구보다 피벗을 희망하고 있고 떡상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요, 건강한 피벗을 원하고 있지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는, 나에게 독이 돼서 돌아올 피벗은 절대
절대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급할 건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 영상이 비를 맞고 뛰어가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나 비를 피하면서 비가 멈추길 기다리고 계신 그런 투자자분들에게나 모두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유익한 영상으로 또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슉.